후한의 명장 마원은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의 출정을 만류하는 광무제에게 자신이 비록 62세지만 아직도 갑옷을 입고 말을 탈 수 있으니 늙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죽기 싫다며 마지막까지 전장에 나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대장부가 뜻을 품으면 궁할수록 더욱 굳세고 늙을수록 기백이 넘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력을 자랑하는 사람, 일명 노익장의 유래인 것이죠. 많은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후한말의 삼국시대 역시 이러한 노익장을 자랑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0줄의 나이에 산악행군을 겸해 촉한을 멸망시킨 등에는 이 분야의 본좌로 꼽기에 가히 손색 없는 인물이죠. 그의 호적수였던 강류 역시 60이 넘는 나이에 손수 대여섯 명을 저승길 동무로 끌고 간 무서운 할배였으며 위나라의 대신 종효는 무려 75세의 나이에 27세의 첩을 임신시킨 노익장계의 진정한 레전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서에 나이가 명확히 기록된 인물들도 있지만 생몰년, 특히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인물들도 삼국지엔 굉장히 많단 말이죠. 때문에 저는 분명히 노장 같은데 나이를 가늠하기 가장 어려운 순으로 이번 랭킹을 선정하는 바입니다. 5군 최고 참의자 뛰어난 맹장이었던 정보, 듬직한 리더십으로 최고의 덕장 9위에 선정된 한당, 모두 송견 때부터 송가를 섬긴 강동 12호신의 필두들이지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인물은 지장 황계일 것입니다. 조조와의 결전을 앞두고 주유와 함께 도둑에 임명된 정보는 시덥잖은 꼰대력으로 불화를 일으켜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황계는 젊은 사령관에게 거리낌 없이 계책을 제안했으니 놀랍게도 그게 화공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조조의 천하통일을 장강에 말아먹은 적벽의 그 승리를 거진 다 황계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황계는 화공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직접 조조에게 거짓 항복하는 대담한 작전을 수행했고 마침내 자신의 선단에 불을 지른 채 들이받아 적벽의 밤하늘을 불살라버렸죠. 고아로 자라나 땔감을 자르면서도 병서를 읽었다는 황계로선 이 같은 활약은 가히 입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민족을 상대로도 지장의 면모를 톡톡히 과시해 수적으로 불리하자 오히려 성문을 열은 뒤 한 놈씩 뚝배기를 깨 완승을 거두기도 했죠. 황계를 송견과 비슷한 연배로 보기만 해도 적벽에서 이미 50세가 넘는 노장이 됩니다. 임무에 실패하는 법이 없고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땐 젊은 사령관을 도와 승리를 이끈 그를 온 나라 사람들이 사모했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공경을 받은 황계야말로 진정 바람직한 노장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장합은 상관들에게 주로 구박받는 씬에 등장하며 조조가 아끼는 장수란 평가를 무색하게 합니다. 어제는 하후연, 오늘은 조홍, 내일은 사마이한테 갈굼당하니 아주 동네북이 따로 없죠. 하지만 장합은 한복의 부하로 데뷔했고 원소가 공손찬을 무찌를 때도 공을 세운 인물이라 삼국지 4권은 돼야 나오는 사마이 따윈 짬바로 압살이 가능한 레벨이었어요. 위군의 베테랑 조인, 장료보다도 빠르게 이름을 알렸지만 이들과 같은 또래인 168년생으로만 봐도 한중에서 하후연에게 바통을 이어받았을 땐 50세가 사나긴 마송을 격파한 228년엔 60세가 다 된 노장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장합은 황제로부터 특징까지 받은 거물이자 사실상 위군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당시 중원 최고의 지휘관 대접을 받던 사마의의 지휘를 받느라 소설에선 한 수 아래처럼 비치죠. 결정적으로 사마의가 강제로 내보낸 바람에 억울하게 복병해 죽은 걸 소설에선 자기가 자진해서 나간 걸로 역전되는 바람에 잭사급 두뇌의 지장이었던 그가 단순 무식 노빠꾸 멧돼지 장수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삼국지 1권부터 9권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 긴 시간 동안 적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장수였던 장합을 최고의 노장 반열에 올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실례일 것 같네요. 비단으로 돛을 만들고 허리엔 방울을 차고 다닌 근범적의 수장 감령은 그 쾌활하고 시원한 이미지와 달리 최고참급 노땅이었습니다. 익주에서 관직을 버린 후 20년이나 왈페짓을 했단 정사의 기록 때문인데 이 탓에 아무리 젊게 봐준다 해도 유표에게 귀했을 땐 이미 40대였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송곤의 부하가 되어 적벽대전에 참전했을 땐 50세가 넘는 노장이 되시죠. 활로 적장을 사살할 정도로 명궁이었고 단 100명으로 야습을
성공시키기도 한 감령의 활약상이 다 연륜에서 비롯된 노익장이었단 건 어쩐지 적응 안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약간은 나이를 깎아줄 필요도 느껴지는 것이 유수구 전투에서 감령을 대견해야 한 손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조조에게 장류가 있지만 나도 감흥패가 있으니 해볼만하다. 이때 장류의 나이가 45 정도였단 걸 감안하면 60살 넘은 감령 가지고 으스대진 않지 않았을까요? 강남지방의 사서인 건강실록에 의하면 감령의 사망 시기는 215년입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감령이 이릉대전에도 참전한 것으로 묘사해 노환으로 골골대면서 출전했다 사마가의 화살을 맞고 사망하죠. 실제보다 5년을 더 산 걸로 나오지만 이때 연희에서도 감령은 노장이었으니 젊고 수려한 코웨이의 감령은 아마 50년도 전 풋사과 시절인갑네요. 2m 육박하는 장신의 종소리처럼 우렁찬 목소리의 노식은 당대 존경받는 학자이자 한나라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노식이 기주에 배치되자 장각이 이끄는 항공군은 본대 주제에 쪽도 못 쓰고 계속 발릴 정도였어요. 이민족 사냥으로 나름 잔뼈가 굵은 동탁마저 장각한테 쥐어터지다 씩씩대며 쫓겨난 걸 볼 때 그 장각을 샌드백 마냥 일방적으로 친 노식의 지휘력은 분명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한편 토탈워 3국에서 노식은 1000명 DLC를 통해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의 제자인 유비와 공손찬이 되려 20년은 더 늙어 보인다는 점에서 어이없는 고증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노식의 생년은 따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께 학업을 배운 정연의 나이를 봐 적어도 유비보단 한두 세대 윗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후한서 노식전에는 노식이 168년에 박사로 임명되었다고 나오는데 당시 박사는 50세 이상의 인물만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때 유비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노식은 정현보다도 빠른 123년 이전 출생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권의 난이 일어난 시점엔 벌써 60세가 넘는 고령이 되죠. 하지만 정권을 장악한 동탁이 황제 폐위를 발표했을 때 오직 노식만이 벼락같이 그를 꾸짖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70이나 된 사람의 기계가 이 정도라니 유비의 스승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촉한의 오호대장에서 활과 나이를 담당하는 황충은 말이 필요 없는 삼국지연의 대표 노장입니다. 첫 등장 때부터 백발을 휘날리며 관우와 막상막하로 겨뤘고 똑같이 노장으로 묘사된 엄한과 둘이 합쳐 나이 140에 육박하는 공포의 요단강 투톱을 결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국내에 정사가 소개된 이후 황충의 나이가 기록에 없단 점이 알려지며 나관중이 그의 노장 이미지를 창작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황충이 노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라는 게 황충의 기록이 얼마 안 되고 늙은이 치고는 너무 정정했다 수준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황충은 한중쟁탈전 이후 1년도 안 돼 자연사 했는데 너무 정정해서 급사했나? 한편 나관중이 그를 노장으로 묘사한 근거는 엉뚱하게도 촉서 비시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충의 활약을 직접 본 적 없는 관우가 그따위 늙은이가 나랑 동렬이라고? 라며 황충의 승진에 발끈했단 대목이죠. 때문에 정확히 노병이라고 쓰여있는 원문을 굳이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모를까? 당시 55세 정도였던 관우보단 황충의 나이가 더 많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관우의 개똥 자존심이야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만 만약 황충이 자기보다 어렸다면 노병이 아니라 애송이나 쥐새끼라고 했을 듯. 아무튼 확실한 건 관우의 비하와 달리 황충은 3군 중 으뜸이었다고까지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한중에서 하후연의 목을 날린 것이 불과 죽기 1년 전이었으니 유표 밑에서 무명이었던 그가 종국엔 유비의 일평생 라이벌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사람을 죽기로 싸우게 한다는 유비 특유의 통솔력을 이토록 명확히 보여준 사내가 또 있을까요? 삼국지의 유명세에 힘있긴 했지만 주군을 위해 마지막까지 하얗게 불태운 황충이 라면 원조의 마원마저 제치고 노익장의 대명사로 등극한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